예, 이번에는 주영진과 중간계 친구들 코너입니다. 개혁신당의 김철근 사무총장,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 그리고 SBS의 정하석 논설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취임사 민생경제 TF를 바로 가동하겠다는 내용과 5,200만 국민의 열망, 통합, 이 의지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먼저 듣고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하석 논설위원, 오늘 대통령 취임사 보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취임사 기자들이 많이 분석하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지금도 갑자기 기억나는 게 반지성과 자유 이야기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 뭐 통합과 성장이죠. 예,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 보면은 그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그때 후보죠. 예.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의 가장 큰 줄기는 통합과 성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통합은 어떻게? 실용주의로 해서 뭐 좌다 우다 이런 거 중요치 않고 꽝 잡는 게 매고 뭐 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 잘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그것이 이제 그 일단은 진영으로 나뉘는 국내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어떤 실용주의 노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천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취임사에서 처음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그 비상경제 대응 TF를 즉각 가동하겠다라는 부분. 이게 결국은 성장의 부분인데 지금 뭐 경제나 민생이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그 귀에 탁 들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라는 그러니까 분열과 통합을 유능과 무능으로 이제 그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성장을 하고 통합을 이뤄내는데 실용주의와 그다음 좌와 우를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이념적 실용주의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식 성과주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물꼬를 터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인 취임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재관 대변인 보시기에 오늘 취임사 어떻습니까? 저는 담백하다. 미사여구를 많이 쓰지 않고 그 정말 담담하게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듯한 취임사다. 미사여구가 많이 사용되지 않은 취임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정에서 제일 먼저 빨리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성. 근데 어제 새벽에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제 국회 앞 연설과 오늘 이제 취임사 그리고 선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발언들 이것들이 하나도 튀는 게 없고 계속 일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측 가능성이라고 예측 가능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으로 다시 복귀한 그런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그 선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얘기에서 강조할 부분을 다소 강조하면서 연속성상을 계속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복원시켜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오늘 뭐 메시지 보내왔다면서요? 네. 예. 이제 새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꼭 그 본인이 매우 부족하지만 그리고 많은 제약이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고 국민들께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 이런 메시지를 오늘 발신하셨죠.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 의지도 상당히 강하게. 아니, 그건 뭐 당연하게 새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임무이고요. 당연히 그게 없는 가운데 통합은 사실은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이제 상식에 속하는 일이고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나오셨는데 먼저 얼마 전에 아드님의 혼사 축하드립니다. 방송에서까지. 그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준석 전 후보죠. 이준석 의원이라고 하면 되죠. 이준석 의원. 오늘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 같던데. 오늘 취임식에도 참석한 것 같아요. 그 취임 선서에도 참석을 했고 또 전화 통화도 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통합을 강조하셨고 특히 이제 민생경제 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대통령으로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나마 정치를 좀 오랫동안 했던 분으로서 그래도 대통령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직전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여의도를 전혀 모르는 초짜 정치인이었다면 여기 지금 프로 정치인이니까 여야를 아우르면서 오늘 오찬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들하고도.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중앙대 출신이어서 더 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특적 한맥을. 뭐 어쨌든 오늘 중앙대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그 현수막 보면서 사진도 찍고 많이 그 좋아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당연하죠.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 내가 졸업한 대학의 누군가가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대학 출신들이 좋아하는 건 뭐 당연하고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종 투표율이 8.34였죠. 저희가 10%가 안 됐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대표 이준석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이 주로 젊은 분들입니다. 20, 30대. 20대 남성들 중에는 1등했다. 아마 1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기반의 세력 정당이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그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지역 기반이었는데 세대 기반의 그 정당 개혁신당을 통해서 아마 보다 더 많이 확장하고 지지를 얻는 노력들을 또 하겠죠. 지금 김철근 사무총장에게 질문 드리면은 계속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정화소 의원과 윤재관 대변인의 이준석 의원의 이번 대선 성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것이 이준석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만한 성적인 것인지, 성적과 상관없이 여전히 이준석 의원의 미래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TV 3자 토론에서의 문제의 발언, 잘못된 발언으로 앞으로를 기약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정화석 논설위원은 뭐 기자로서 또 계속해서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텐데 이준석 의원의 성적은 어떻게 보세요? 8.34% 득표를 했으면 사실 적은 표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보수의 미래, 보수의 대안 뭐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자질이나 그런 걸 충분히 이제 그 이 검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지금 이제 나이가 만 40세니까 앞으로도 뭐 한 20년 동안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이 2대 남에서 1등했다라는 게 물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10%를 넘으려고 노력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또 한계 또는 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20대 남자, 다음 30대 뭐 남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편중되어 있는 지지 기반이라는 게 결국은 또
2대 녀, 뭐 3대 녀의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뭐 그 전부터 이준석 의원을 괴롭히던 말 중에 하나가 싸가지론 아닙니까? 이른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뭐 40대, 50대, 60대, 70대에서는 여전히 그런 비토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그 3차 토론에서 나온 그 부적절한 발언이 어찌 보면은 이번에 10%를 넘길 수 있는 거를 좀 깎아먹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이것도 보면은 청년 정치인 이준석에게는 또 하나의 학습이 되겠죠. 예, 윤재관 대변인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지난주엔가 이준석은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대선 결과까지 지켜보셨는데. 그 객관적으로 보면 이준석 후보는 자력으로 당선되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였죠. 그런데 투자가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더라도 남기는 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기는 게 무엇이냐. 본인이 지금 가장 젊은 정치인이지만 가장 비호감의 1등의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거에 나와서 완주를 했으면 그 비호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번은 좀 그렇지만 다음에는 한번 더 유심히 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다면 숫자가 10%를 넘지 않더라도 미래가 있는데 본인이 선거 기간 동안 그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죠. 또 하나는 세대 포이론을 그동안 주장을 해왔죠. 지난번 대선 때 3년 전 대선 때 세대 포이론을 해서 당시 여당에게 민주개혁 세력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40대 50대를 세대를 포위해서 20, 30대와 60대 70대가 포위해가지고 계속적인 집권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제 세대에 포위 당했어요. 20대에 딱 매몰돼 가지고 더 이상 확장성이 없는 정치인으로 이번에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준석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젊은 정치인들이 계속 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좀 꺾여보는 모습이 참 보기에 참 민망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8% 작은 숫자는 정말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완주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데 무엇을 위한 완주였는지 무엇을 남겼는지는 계속 뭐 스스로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화석 의원은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윤재관 대변인은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밝혀주셨는데 김철원 사무총장은 당 내에서는 이제 보전금을 못 받는 부분 뭐 이 부분도 상당히 뭐 당 내에서는 아쉽다. 재정적인 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10%를 넘었으면 절반이라도 받았을 텐데 어느 정도 썼습니까? 제가 그렇게 큰 비용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림을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입이 대략 한 50억 남짓 정도 되는데 그 수입이 원래 저희가 좀 아껴 써서 당비가 있었던 거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한 15억 정도 들어왔었고 후원금이 한 그 정도 들어와서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썼고요. 그리고 남아 있습니다 돈이. 그리고 선지급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 관련돼 갖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당내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이번 대선 성적 평가하고 이제 앞으로를 또 설계할 텐데 이준석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 오늘 SNS나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과 별개로 당내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역시 젊은 정치인답게 그 지방을 내려갈 때 말입니다. 새벽 1시 반에 버스나 뭐 이런 걸 타고 그 밤 시간에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인사를 하고 이런 그 이동 수단이나 이런 시간대를 보더라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그 결과가 그 10% 정도는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 아쉬움은 갖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 이준석 의원에 대한 그 잠재력, 미래의 가능성 이런 건 뭐 크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은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첫날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첫 인선도 있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에 지명을 했고 강원식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어요. 정화석 의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제 밤부터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 거의 뭐 틀리지 않고 바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꽤 큰 상태에서는 뭐 준비를 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이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이건 뭐 어찌 보면 이 인수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집권에 들어가는 그 현실상 뭐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 국가기관의 힘을 빌어서 무슨 인사 검증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호흡을 맞춰갖고 그동안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을 먼저 포스트에 이렇게 기용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전에 성남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의 이 업무 스타일상으로 보면 결국은 내가 믿을 사람을 놓고 그다음에 추진력 있게 자신이 그립감을 강하게 잡아가면서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부분들을 중시하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그러니까 그 이 전혀 이 인수위 이 기간을 거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 인사 스타일이 녹아든 게 결국은 김민석 총리,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그다음에 뭐 위성락 안보실장, 이종석 국정원장, 뭐 강유정 대변인 뭐 이게 전부 다 사실은 하나 이렇게 그 전부 다 이전부터 당에서 같이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경호처장도 보니까 20년의 예편을 하고 21년부터 그 민주당 내에 군 관련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봐왔고 지금 현재 검증이 가능한 믿을 만한 사람을 포스트에 일단 놓은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윤정환 대변인 저는 8년 전에 똑같이 보궐선거로 그 출범을 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첫 인선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로 지명을 하고 임종석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을 한 그때가 연상이 되는 비슷한 패턴의 인사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때도 캠프의 이제 비서실장,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실장을 비서실장으로 하면서 업무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특수 상황에서 혼란 없이 바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연속성을 매우 강조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51살 젊은 비서실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그리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그 뭐 워밍업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제 검증된 사람 이런 얘기 하셨는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유능함이 검증된 사람. 내가 써보니 유능하더라라고 검증된 사람을 기용하더라.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인사 스타일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거운동 기간에. 유능하지 않은데 일을 잘 못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어느 자리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 얘기를 상당히 여러 번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기초단체장 출신의 첫 대통령이 탄생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대통령의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결국은 일로서 승부봤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일로서 승부할 수 있는 유능함을 갖춘 사람이 제2일 인선 원칙이다. 그것은 뭐 이재명 대표의 성장 과정을 보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철근 총장은 뭐 김민석 의원 예전에 잘 알죠.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김민석 의원이 그 정치적 순환기 고난기를 거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김민석 의원의 총리 내정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민석 의원이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을 하고 새천년 민주당 창당에 뭐 진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때 공천을 하는데 정치권에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이 예를 들면 총리가 돼서 강요 제청권을 행사를 실질적으로 한다면 그 분야에 정말로 전문가를 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그때 이미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인재 그 사람들을 잘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그 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 말고
물론 분야에. 그런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해당 분야에서 정말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람 됨됨이도 그렇고 뭔가를 맡기면 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을 좀 잘 추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보궐선거로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인선이 마무리되는데 6개월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 한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좀 오래 걸려서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55일이 걸렸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그러시는데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넘기기 전에는 사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최소한 아무리 약식을 해도 한 2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뭐 사전에 대선 기간에 기자들에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사람들을 어느 장관에 어떻게 포진을 시킬까 구상은 했겠지만 네. 이거 다시 또 원점에서 한번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네, 검증하다 보면 또 복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선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장에 국정 운영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노하우가 쌓인 게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나면 이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 속에서 장관급인 그러나 인사청문회 필요 없는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각부 차관 사실상의 행정을 차관은 뭐 바로 임명은 바로 일을 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국무조정실장이 주도해서 차관들을 리드하면서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기 전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방식, 이 방식을 지난번에도 썼고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과정은 절대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정상이고, 오늘 뭐 바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강훈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으니 직접적으로 뭐 재난 문제라든가 비상경제 TF라든가 당장 내일 뭔가의 그 회의를 열라 이런 지시를 하셨다고 이제 발표를 하던데, 그런 것들을 다 이행할 수 있는 차관들의 책임 차관 역할들을 많이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도 뭐 오늘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발표 안 나온 것 같고요. 그것도 상당히 시급해 보이는데 일단은 대통령 참모들이라도 빨리 포진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인데 아직은 얘기가 없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 국정원장, 비서실장 이런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그 지켜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앞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저는 귀에 들어왔고 좀 덜컥 걸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면 또 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걸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저도 이건 좀 처음에 듣고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 8년 전에 제가 인수팀으로 임기 첫날 청와대에서부터 그때부터 근무를 했었는데요.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왜 갖고 합니까? 그러니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설치가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뭔가를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지금 6개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내량부터. 6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거든요. 사실상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상황에 사실상 월급만 받아먹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서 그때 처음 가보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 저는 그때 이제 의전비서관실이 일정을 담당을 했는데 하려고 하면 일정을 결정하고 실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딱 하루 만에 제가 느꼈죠. 맨바닥에 헤딩해서 너무 머리가 아픈데 골도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50들은 다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 원대복귀 명령 내린 것 같은데 그분들 다시 불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그 공무원들이라도 다시 와서 일을 해야 좀 돌아가는 듯한 이야기인데 정화석 의원 그 어쨌든 인수인계라는 게 늘 있었는데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인수인계 자체가 아예 없는 거라는 게 입증이 된 거네요. 이게 그 DJ 시절의 예. 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은데 그 정권 김대중 교체, 첫 정권 교체 때? 그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김중권 비서실장을 기용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그 전에는 거의 이렇게 저희 그러니까 그 이 DJ 쪽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반대쪽 사람으로 이제 이 분리되어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하고 그 이전에 있던 그 청와대 조직의 그 비서관이나 무슨 행정관들의 한 절반 정도 남겨뒀다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그 이 부드러운 인수인계 내지는 또 이 어공늘공하지만 어쨌든 늘공의 그런 업무 분야라는 건 좀 보호를 해주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뭐 글쎄요 뭐 이해가 뭐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이상하게 사실은 그 대통령실이 공중분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 뭐 다 제살길 찾아서 가는 거 뭐라고 할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고 지금 당장 직무를 시작해야 될 거면 근데 프린터도 없다는 게 저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것까지 예, 왜 저도- 갖고 갔을까요? 저도 이건 이해가 어디다 치웠을까? 이렇게 해도 예. 되는 건지 예.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 예. 기록물이라고 뭐 컴퓨터 뭐 하드 띄워가지고 예.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뭐 프린터까지 띄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필기조차 없다라는 거는 거의 뭐 그냥 싹 청소를 한 느낌이랄까요? 예. 빈집. 증거인멸하면 예. 증거인멸 아니에요? 혹시? 뭐 그런 느낌까지 그런 네. 생각도 많은 분들이 그런 하지 생각을 안 할 않을까 수가 그런 생각이 없네요. 들더라고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부터 지금 내란 딱- 특검법이 내일 통과가 예, 되면 딱 이제 6개월인데 예. 그 6개월 동안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과연 뭘 했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컴퓨터도 뭐 프린터도 필기도구마저도 아무것도 없다. 이거 말이 국가를 운영했던 핵심 부서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전자결제를 해야 되는데 원래 대통령이 처음 들어가면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그 그렇죠. 1호 방송 서명하죠. 기자들 위해서 뭔가 서명하고 예, 예. 사인하고 또 전자결제하는 걸 찍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8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8년 전에는 그래도 총무비서관실의 늘공 중심으로 하는 가장 네. 기본적인 이 구조는 좀 갖춰놨는데 그것마저도 다 쌍그리 이제 뒤끝 장렬의 모습을 좀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국정 운영을 본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한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근무를 했었던 거고 그 근무가 계속 연속성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예. 개혁신당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 오늘 이준석 의원의 메시지는 경제 살리는데 진영 없다.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던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보고 국민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한 게 뭐냐. 경제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비상계엄부터 6개월간 리더십이 그 공백이 생기면서 대외 신인도나 이런 게 굉장히 차질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비상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하고 함께 가겠다는데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나 더 좋은 방안이나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도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고릴라 게시판에 강정임 이인수님 취임사에서 울컥했습니다. 감동적인 취임사였습니다. 양희경 정미숙님 후보님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로 통합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웠지만 정말로 통합하길 바랍니다. 이 통합의 약속만큼은 정말로 노력해서 통합하는 모습 꼭 보고 싶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박희정님 6409님 이준석 의원 이야기네요. 말 안 바꾸고 뚝심 있게 단일화 안 한 건 잘하셨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정치인 격려해 주세요. 윤정한 대변인 네, 좀 저도 격려해 꼭 하고 주세요. 싶습니다. 예.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자, 이재명 대통령 윤정한 대변인 네.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 우당으로 도왔는데 짧게 이재명 정부에게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위기 극복을 해서 회복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도약하는 극복 플러스 한 단계 더 나가는 도약하는 정부가 되기를 꼭 소망하고 그럴 수 있는 국민적인 저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국민이 정치를 하는 것인가 국민을 믿고 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들에게 언론과 저의 일들이 비슷하다.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비판할 건 비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주영진의 뉴스 집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